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HLB하고 생명과 오늘 주가의 흐름, 뭐 특징 아니면 어떤 뭐 특별하게 봐야 할 그런 것이 있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을 보시면 기관과 외인 매수를 좀 강하게 해준 모습이고 시간에도 0.39% 네, 이렇게 좀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10만 주, 11만 주 이상 매도를 했는데 매도의 의미는 글쎄요. 이게 갭 하락 이후에 좀 하락하는 모습, 네, 추가 하락에 대한 뭐 두려움, 뭐 이런 내용인 것인지 아니면 반등이 나왔을 때에 이걸 그냥 매도를 했는지 매도의 의미 그리고 저 개인의 수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큰 자금이 들어오는 뭐 세력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일반 개인일 수도 있고 반대로 이게 일반 개인일 수도 있고 이게 큰 자금을 가진 세력의 자금일 수도 있고 이거는 어떻게 딱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다 개인이다. 일반 개인 투자자다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좀 함정이 좀 있긴 한데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 그냥 단순하게 기관과 외인이 들어오면 좋은 것이다라고 판단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워낙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이 HLB의 오늘 이런 모습을 좀, 자, 일단 차트상의 주가의 흐름상의 모습을 말씀을 좀 드려보면, 지금 어떤 모양이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가, 그쵸? 시가가 마이너스 2.68, 종가가 마이너스 2.68,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상승 하락, 정확하게 반반입니다. 좀 신기할 정도로 정확하게 뭐 십자형 캔들, 도지형 캔들이 나왔죠. 도지형 캔들, 십자형 캔들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많은 의견이 있지만 우리가 흔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나온다. 하락을 하다가 도지형 캔들이 나오면 상승 전환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상승하다가 도전 캔들이 나오면 하락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바로 꼭 나와야 된다. 그리고 빠진다라고 해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도지형 캔들이 나온다라고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가 하락이 나와요. 그렇다라고 해서 밀린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추가 하락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방향을 크게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좀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라도 도지형 캔들, 십자형 캔들이 나왔다. 그리고 방향을 잡는다. 자, 한 번의 방향을 잡는다가 아니에요. 자, 매수를 하실 분들, 그러니까 매수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겁이 나서 매도를 했어요. 근데 끌어올리고 뭐 좀 파동이 좀 크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고 시장까지 좋아진다라고 하면 분명히 매수에 대한 생각이 들죠. 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매수하실 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게보다 한 번 정도 더 확인해야 된다. 자 올라간다라고 해서 바로 올라갈지 한 번 더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내일 살짝 올라갔다가 다음 날, 자 오늘 목요일이니까 뭐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 뭐 상한가가 바로 간다. 이러면은 좀 아쉬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한 번 더 확인. 자 캔들 2개 정도는 봐야 된다. 그러니까
빠진다라고 해서 손절 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매수 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 바로 결정 내릴 이유가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에 있어서 너무 그러니까 큰 그림을 봤을 때요. 어떻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큰 그림을 봤을 때 그러니까 어느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딱 이렇게 뭐 이렇게 매수와 내가 원하는 매수와 매도짜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 파동, 자 이런 박스가 있어요. 이런 박스가 있으면 주가가 박스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면 우리가 박스에서 매매하는 방법은 뭐가 있죠? 확률적으로 이 위에는 매도다, 이 밑에는 매수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디다 이게 맨 위에도 아니고요, 맨 밑에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자, 모양이 지금 이러니까 자 보시면 이렇게 보면 자 여기가 상단 하단 그쵸?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물론 박스를 그려 보면 예 지금 그런 붕 뜬 자리는 맞아요. 붕 뜬 자리 맞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자리에서 뭐 바로 상한가가 나오면 아쉬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한 번 더 보고 매도를 해도 된다,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도지형 캔들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딱딱딱 이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도지형 캔들, 십자형 캔들이 나왔을 때 그 다음의 모습에 따라서 무조건 딱 이거다 얘기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변동성이 있었을 때, 자, 어떻게 이제 봐야 되느냐. 이거를 해석하기가 참 쉽지는 않을 것인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개인 수급이 상당히 매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외인이 매수를 많이 하고, 그러면, 아, 이거는 끌어올릴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분명히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자, 바닥 쭉 빠진 상태에서 도전 캔들 만든 게 외인이다. 외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하면은 이런 캔들의 외인 수급만 확인해서 예, 몰빵하죠. 신용 들어가죠. 확실한 건 없다. 네, 확실한 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또 뭐냐면 정말 끌어올려줬던 물량, 자 밑으로 뺐다가 올렸죠. 도전 캔들이면 뭐죠? 뺐다가 어떻게 올렸다. 그리고 뭐다? 다시 뺐다. 이 과정의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하셔야 돼요. HLB 예전에 제가 좀 몇 번 말씀드렸던 게 뭐죠? 관리라는 것에 있어서 자 세력이 관리한다 라고 하는 내용에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아이고. 자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관리가 돼요. 밑에도 깨지는 않고 위에도 돌파도 안 나와요. 이런 상황에서 물량을 개인한테 떠넘기는 과정이다. 또는 개인한테 물량을 받는 거다. 세력이. 그럼 이 과정에서 어떻게 받았다라고 하면 세력이 물량을 받았다. 개인한테. 그러면 이거는 상승을 시키기 위함이겠죠. 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밀었다가 올리던 바로 올리던 결과적으로 올린다. 세력이 받으면. 근데 이게 개인이 받았다. 관리하는 과정에서 관리하는 척해서 관리하는 모습을 보면 개인이 아 이거 올라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모양을 만들고 세력이 어떻게 물량을 떠넘길 수 있다. 그 모양이 나올 수 있어 이게 지금 그런 작업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지정 캔들이고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외인이 매수를 많이 하니까 아 이거는 분명히 뭔가 있다. 그러니까
물량, 개인 물량을 다 받아가지고 외인이 들고 있다. 그러면 이건 세력이 들고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모든 조건, 자, 모든 조건이 내일 조그만 상승이 나오면 어떻게 무조건 상승 쪽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상승이 나올 수는 있지만 뭐가 문제다? 그냥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죠. 근데 뭐가? 네, 매수가 문제다. 올라가는 것 같아서 매수하면 지금 문제가 뭐죠? 우에서 매도가 아니라 매수래요. 밑에서 매수가 아니라 매도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우에서는 자꾸 매수, 밑에서 매도 반대로 된다. 평단을 낮춰야 되는데 낮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실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반대로 하기 때문에 안 된다. 네, 안 돼요 이거.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장기에 아무리 중장기 자 보세요. 이제 저한테 이제 대부분 말씀해 주시는 게 중장기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중장기 기간이 얼마죠? 네, 중장기면 저는 매매를 할 때 일부러 중장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리는 거죠. 예, 말 그대로 물리는 거죠. 누가 주식을 하면서 중장기를 하면서 뭐 2, 30%, 40%, 50% 다음 날 4, 50% 수익이 나면 팔아야죠. 그렇죠? 이 중장기라는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죠. 중장기가 이렇게 되면 자 여기 수익을 챙기고 나왔으면 돼요. 근데 중장기 말 그대로 제약바이오는 중장기다라고 해서 어떻게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상관없이. 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중장기다라고 해서, 자, 근데 매매하시는 지금 이 수급을 보면 오히려 중장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에서는 매수를 하고 빠지면 겁이 나서 매도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중장기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그냥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가격. 그리고 그게 빨리 가면 한 달 만에 가면 어떻게 그냥 익절을 하는 거예요. 1년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 그런 전략이다라고 하면 자 무조건 예, 빠질 때마다 모아가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매도 손절 치시는 분들이 많다. 밑으로 빠질 때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반대의 지금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내가 원하는 가격이 있다라고 하면 그 가격까지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자꾸 매도 매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손실만 키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격대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38,000원이면 예를 들어서 난 7만 원까지 보겠다. 중장기로. 그러면 단기적으로 7만 원 가면 매도. 이렇게 좀 해주셔야 돼요. 전략을 좀 확실하게 네, 세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갭 하락을 했어요. 갭 하락을 했는데 무슨 갭 하락을 했죠?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기준에서 어떻게 이탈을 하면서 갭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 우회가 자 강한 저항이 됩니다. 꼭 여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라인대예요. 여기 전체적인 이 우회가 지금 저항이다. 근데 개파락을 했기 때문에 지지 자리를 어떻게 개파하기 위해 올려야 돼요. 그럼 강한 슈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강한 저항이다라고 하면 못 올라가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모르는 거죠. 뚫으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왜?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하지만 뚫지 못하면 다시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올라가는 거냐 내려가는 거냐라는 것을 판단을 어디서 한다? 이 위에 상단에서 하시면 돼요. 바로 위에서. 이 위에서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 차이가 상당히 저는 클 거다. 그러니까 이걸 잘 보시면 돼요. 이 우회를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생명과학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은 기관과 외인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쪽에 들어왔는데 이제 프로그램 쪽에 들어온 이유는 뭐다? 네, 제가 계속 강조를 했죠. HLB와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생명과학은 뭐가 있다? 지지 라인 대가 있다라는 거. 그렇죠? 빠져도 일단은 빠져도 끌어올릴 구간이라는 게 있다. 오늘 보시면 자 시가를 보겠습니다. 시가가 마이너스 38이에요. 3.8% 빠진 상태예요. 가격이 11,400원. 그렇죠? 제가 설정한 것은 11,388원입니다. 뭐 호가로 보면은 그 같은 자리죠. 근데 밀렸다는 거죠. 밀렸는데 어떻게 끌어올리죠?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시가가 어디나 HLB처럼 개파락을 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차트의 흐름 그리고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께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중요한 지지 라인이 있어요. 그 중요한 지지 라인이 갭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기준 라인을 찾는 것이 일단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 갭 하락을 하면 어떻게 하면 이게 돌파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갭 하락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다 못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리를 다시 돌파하면 더 큰 상승이 나와요. 근데 HLB는 어떻게 빠진 상태예요. 밑으로 갭 하락으로. 근데 생명과학은 뭐다? 안 밀렸다. 예, 지지가 됐죠. 그러면 이 자리를 지지했기 때문에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이걸 보는 거고 대신 상승도 얘기하면 하락도 얘기를 해야죠. 무조건 어떻게 상승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다 봐야 됩니다. 대신 확인이 됐어요. 이 모양이면 확인이 된 거다. 뭐가? 지지 라인이라는 게. 그러면 이 라인이 깨지면 어떻게 안 좋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생명과학과 LB 그리고 이제 중장기에 대한 자 제가 또 하나 좀 강조를 좀 할게요. 중장기 매매로 몰아간다. 예, 주가의 흐름을 중장기로 자꾸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 그러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뭐 중장기로 생각하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 중장기라고 해서 수익이 무조건 나는 건 아니에요.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HLB와 생명과학은 중장기는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중장기 대응 그렇다고 해서 뭐 차트로 봐서 뭐 단기 단타를 해라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장기는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로 해서 몇 년 있다가 어떤 모습이 나올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저는 장기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만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학이 자리를 먼저 잡아주고 그리고 더 위험한 자리로 가지 않으면 LB는 끌어올릴 수 있다. 하지만 끌어올리는 것도 어떻게 제한적이다. 왜? 수급이 이미 흩어졌다. 지금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급이 흩어졌다라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건데 별로 이렇게 좀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